지금까지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전에는 이제 면회,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접견이 허용이 되면서 제일 처음 만났던 것이 대통령실 참모들, 4명의 참모들이 함께 갔고, 오늘은 국회의원들 3명 지도급이 갔단 말이죠. 앞으로 갈 사람들은 계속 줄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옥중 정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대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조기 대선은. 예. 지금 저는 옥중 정치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변호인들을 통해서 법적 다툼과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주로 변호인들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치소에 면회 오는, 소위 말해서 구치소로 줄 쓴 거죠.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마디 나갈 때마다 보수가 극우 보수가 지금 결집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면회 온 소위 그 국민의힘의 친윤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러와 같은 환호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어다 나를 겁니다. 그렇게 됐어. 그게 보수의 동력이 이제 그걸 통해서 굴러가는 그런 형국이 되면 그거야말로 이제 옥중 정치의 서막이 열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과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도 안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자 이러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만약에 2월 말이든 3월 초든 만약에 파면으로 결정이 난다. 자, 이랬으면 국민의힘이 하루아침에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 겁니다. 예. 그 순간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런 옥중 정치도 그렇고 면회 가는 게 그 길을 갔다가 개인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뚫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눈치 볼 것 없이 친윤 의원들이 매일같이 들락날락 할 겁니다. 그때마다 언론은 그 메시지를 실어다 나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극우 보수층들의 댓글이 붙을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여론전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압박이 진행될 거고, 헌법재판소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가 결국은 그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죠. 네, 장 소장,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옥중에서 메시지 계속 내고 의원들은 계속 줄 서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탄핵 선고가 나오더라도 이거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럼 조기도에서는 중도층, 아까 장 소장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 된다면 말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여론, 민심, 광화문 광장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 못하겠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거에 지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런 모습을 보이면 과연 중도층이 합리적으로, 그래 국민의힘 잘하고 있군, 그래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지, 그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과연 생각을 할 것인가. 신년 여론조사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들은 안 본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론과 다른, 민심과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각자 좀 향후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권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하나의 정당,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과연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현재의 입장과 메시지와 행동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저희가 다뤘던 뉴스 중에서 장 소장님께 바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아까 질문 잠깐 박 교수님께 드렸는데,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사면 얘기할 것이다. 안 그럴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한 의도와 의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편이다, 한 팀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대권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뺏어와야지 본인의 지지율을 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그런 지도부를 공격함으로써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도,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 국민들의 표를 좀 뺏어오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전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유 뭐 그렇지 뭐 그 정도 생각하니까 저 정도 말밖에 못하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자체가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좀 잘못된 행동이고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앞으로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창환 교수께도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면 민주당에선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 유력한 대선 주자이긴 한데 최근의 행보는 확실하게 흥묘백묘 얘기도 하고 추경 얘기도 그럼 난 민생회복지원금 얘기 안 하겠다. 추경 그대로 하자. 이런 행보 보이더라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설 민심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안감 이것 조속하게 빨리 안정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저는 설 민심의 기본으로 깔렸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본인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도 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소신, 기본 시리즈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소신은 지키되 유연하게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한다면 그게 설사 뭐 왜 이렇게 소신 없이 왔다 갔다 하냐 그 말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신은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민 눈높이와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유연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사법 리스크만 건넌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막기 어려운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국민의힘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연한 정치인지 아니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려는 행위인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작년 12월 달보다 올해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후보, 찍기 싫은 후보가 올라갔어요. 지난달에는 38이었는데 지금은 40이란 말이에요. 저런 중도 외연 확장의 모습을 보이면 점차 좀 낮아져야 되는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호감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보다 조금 더 오른쪽 우클릭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는요 정책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